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2주 만에 다시 열린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산재 은폐 의혹을 묻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셀프 조사를 국정원이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에 고발도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도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쯤 내려집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이은 의혹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2주 만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선 정부와 쿠팡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쿠팡은 논란이 된 셀프 조사가 국정원의 지시였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걸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영훈 부총리는 악의적인 의도라며 반박했고 국정원 역시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과 4년간 140억 원을 받아간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여전히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책임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종 책임자이고 또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또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 즉 동일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 인물인데 불출석한 겁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했으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4년간 140억 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 said he's an employee and makes less than the average employee at his level.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임원이 아니어도 특수관계인이 고위 연봉을 받으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요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하며 국내 쿠팡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김 의장 대신 참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개인정보가 3천 건만 유출됐다고 결론낸 셀프 조사에 대해 정부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They told us to reach out to the suspect. 하지만 쿠팡 유출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백영훈 부총리는 쿠팡의 발표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노트북 외에 클라우드 등의 정보를 올렸을 가능성도 있어 모든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수차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간 근무가 더 힘들다는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가 하면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는 확인했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쿠팡 노동자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20대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가 청문회에 나와 쿠팡 측에 소리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그리고 아들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CCTV를 제가 1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발자국 하나 한 장면을 다 기록한 노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겹게 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결국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condolence.
하지만 CCTV를 검토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의 진위를 따져보았느냐며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왜 열심히 일했겠냐? 최근에 Have 언론에 you authenticated this document? 들어보세요. Have you authenticated this 질문 document? 안 끝났습니다. 해당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제보자의 주장이란 건데 JTBC와 단독 인터뷰했던 제보자의 대리인은 해당 자료는 법정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쿠팡이 문제 삼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라는 이메일 지시를 직접 내린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새벽 배송을 두고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I'm not aware of any 제가 evidence that nighttime work is more strenuous.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쿠팡이 병원 진료비를 지급할 때 일반 처리로 진행하라고 유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업무 중 사고란 기록을 남기지 말란 건데 사고가 났을 때 119 신고 대신 회사 차를 쓰라는 지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법원이 내란 사건을 하나로 합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했지만 위헌적인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전 대통령이란 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란 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인사합니다. 내란 1~2인자로 지목된 이들이 다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탄핵 심판 이후 341일 만입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3개로 나눠 진행했던 내란 재판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쟁점이 겹치는 만큼 결심 공판과 1심 선고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김용현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노상원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김 전 장관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을 치켜 세웠고 비상계엄을 옹호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만 한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만들어 보고했다면서 대통령이 누구보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법무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으로 다시 확인된 겁니다.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쯤 동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됐지만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는 I씨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씨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 씨가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 과장이 국토부 이모 서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은 종점에 땅과 바로 연결된 I씨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C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C보다는 IC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물을 열어보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황금 열쇠입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상자에는 대통령의 문장,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열쇠에는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 가서 백악관 문이 안 열리면 이걸로 열면 열린다는데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4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당시 받은 선물의 답례로 5개 특별 제작된 백악관의 마지막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같은 선물을 했는데요. This was a special token of affection given by myself and the First Lady to Prime Minister and the First Lady of Israel, and it's a key. We call it a key to the White House, and it's a key to our country and to our hearts.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의 의지가 듬뿍 담긴 황금 열쇠가 열어줄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원한다면서 변함이 없는 우정과 신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일의 한 저축은행 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3,200여 개의 개인 금고가 모두 털렸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노린 걸로 보이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서야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슈파르카세 은행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전날 독일 경찰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틈타 도둑들이 드릴로 벽을 뚫은 뒤 개인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발표했습니다. Das ist auch schon höchst verdächtig, dass einfach nichts funktioniert hat. Weder eine Kamera noch eine scannt werden da. Und hier hast du eine Bank, wo eigentlich der sicherste Ort sein soll. Und 금고의 95%가 털리면서 약 2,500명의 고객이 피해를 봤고요. 피해 금액은 최대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500억 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1,300유로, 그러니까 약 1,700만 원 정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는데 피해 규모가 훨씬 큰 만큼 고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피해 고객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돌 가수가 폭행을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돌을 뒤쫓는 사생 문화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중국의 한 기차역에서 팬들이 아이돌에게 휴대폰을 들이댑니다. 휴대폰을 손으로 내치더니 분노한 듯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립니다. 같은 날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또 다른 여성과 온몸으로 몸싸움도 벌입니다. 이 남성 중국의 아이돌 그룹 오너의 멤버로 이 영상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SS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일방적으로 가수를 비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SS,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생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딴 말인데요. 게다가 여성 또한 몸싸움을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등 오히려 연예인의 관심으로 여기면서 과도한 팬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생 논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명 아이돌의 집을 침입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면서 이들은 더는 팬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이은 의혹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회동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만입니다. 그 뒤로도 본인 또 가족이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당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지만 지난주까지 김 원내대표 측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입장 발표 역시 사과와 해명에 방점이 찍힐 거란 전망이 당 안팎에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버티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측근들과 대화하며 사퇴 결심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이 잇따라 고발을 당한 점,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다수 의혹을 받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새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 5개월을 맡게 되는데 3선인 박정, 한병도, 백혜련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임기가 짧고 전임이 중도 사퇴한 만큼 추대하는 방식도 거론됐는데 3선 의원 모임에서는 추대에 대한 의견은 모으지 못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내란이 불법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이 후보자는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고 사과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과는 전혀 다른 굳은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12.3 비상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즉각 석방을 외치는 등 계엄을 옹호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겁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실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해명.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 그리고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를 데려다가 양심선언 시키는 고해성사시키는 이게 과연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청문회에서의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이해훈 전향을 계기로 당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재선 모임을 이끄는 이성권 의원은 중도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현 정부에 합류되는 건 반성할 지점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멈추고 윤허개인을 넘어서는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15년 후인 2040년에는 최대 1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 등을 계산해 놓은 수치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수치를 검토한 뒤에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오늘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1,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심의기구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입원과 외래의료 진료의 수를 기반으로
미래에 필요한 의사수를 추정했습니다.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오는 2035년 부족한 의사수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추계에는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11,136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1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추계에는 여기에 AI 도입과 근무일수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 추산 결과를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산 결과를 검토해 내년 1월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계위는 이와 별도로 전문 과목별 수급추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서 예정됐던 연말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센터의 명칭에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센터 측은 정치적 보이콧이라면서 공연을 취소한 예술가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즈계 거장들이 모인 7중 주단 더 쿠커스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신년 전야 공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재즈는 투쟁과 자유에 대한 고집에서 탄생했다며 센터 명칭 변경이 공연 취소의 이유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무용단 더그 바론앤드 댄서스도 내년 4월로 예정된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무용단 측은 이번 결정으로 $40,000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주 신나는 일이라고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0년 전통의 케네디 센터 성탄 전야 재즈 콘서트도 주최 측이 명칭 변경에 항의하며 취소됐습니다. 예술계에서는 국가적 유산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케네디 센터 측은 공연을 취소한 예술가들을 극좌 정치 활동가라며 이성을 잃은 이른바 트럼프 광기 증후군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의회 승인 없이 센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센터 측은 무단 공연 취소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유족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명칭 변경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7시 반에 다시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